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신규 현장에서 입사해가지고 인수인계를 받는 분들이 여러분 그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에서 신규 현장을 투입하잖아요. 신규 현장 투입하게 되면 인수를 받았던 분들은 착착착착 알아서 잘합니다. 그러나 이거 신규 현장들이 이제 그런 분이 잘 안 들어가고 어떻게 되냐면 신규 현장들은 또 꺼려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안정된 직장이 아니니까.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신규 현장에 투입을 하면은 입사도 잘 되는 부분이 신규 현장인 경우에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대규모로 사람도 구하고 하니까 웬만하면 다 씁니다. 그래서 신규 현장이 어쩌면 취업하기도 쉬운데, 신규 현장에 들어갔을 때 인수 경험이 없으면 난감하다 이거죠.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에 대해서 제가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세게 한번 얘기해서 다시 얘기 안 한다 했는데, 법을 만든 거, 아까 어떤 분은 악법도 법이다, 이런 용접쟁이가 뭐 어때서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법을 만든 것을 바꾸시킬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부분 하나가, 모든 자격 제도가 지금은 안전관리자 제도입니다. 안전관리자. 즉, 어떤 설비의 안전, 위험한 설비의 안전 부분만 자격 제도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근데 기계 설비만 유지 관리자. 그래서 성능 점검이 뭐 어때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안전관리자 제도는 오래전부터 이미 정착돼서 왔었습니다.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 부분은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서 한 거죠. 지금까지 AS 제도로. 그래서 그게 크게 뭐 문제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떠한 법 취지로 만들었는지 뭐 읽어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장 경험자, 실무자, 우리가 또 이제까지 설비를 5만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어디 빌딩, 학교 다 관리했잖아요. 학교도 관리했고, 빌딩,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저는 다 가봤습니다. 다 가봤고, 자, 그런데 이런 법이 만들어져서 보니까 제가 여러 현장 다 근무했던 곳들을 전수조사하듯 전화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직 정착이 안 됐더라고. 근데 문제가, 법을 딱 봤어요. 법을 봤는데 문제가, 성능 점검하는 업체들 부분은 뭐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취업을 하시잖아요. 취업을 하면 근무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취업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어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기계설비 관리자 뭐 독단적으로 와서 무슨 성능 점검하고 뭘 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외주에 맡기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면은, 기계설비 유지 관리자 하면 무슨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당연히 조직 사회에서 조직 안에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설비만큼은 뭐 일진이 뭐니 해서 막 관에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지. 이 조직에서 어울릴 수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어떠한 뭐 초급자가 올 수가 있고 중급자가 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여기 와서 무슨 갑질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 갑질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직사회에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일지라든가 어떤 점검 일지든 뭐든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현직에서 근무를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근무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만 뭐 일지를 예를 들어서 시군구에 보고하고 막 하면, 이거 뭔 제도입니까? 이건 알잖아요. 이거 뭐 법 취지도 그렇고 어떤 유지관리자 무슨,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면, 이거는 갑질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무하시는 분도 와서 왕따가 되거나 아니면은 괴로워. 야, 이거 뭐 좋은 제도인 줄 알아서 출근해보니까 뭔 놈의 서류가 이리 많나. 이해 못하는 서류가 많아. 잘 돌아가는 환풍기를 체킹해야 된다든가. 저도 아직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법을 쫙 뜯어보고 일지들을 봤어요. 법에서 참고 일지들 줘요. 그 일지를 꼭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참고 일지지. 서식 만들어서. 만약 그 일지 만들어서 이대로 적어라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악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주 돈 줘야 되잖아. 여러분들 맘대로 막 돈 내라고 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돈 주는 고용주들도 이해가 되는 법, 이런 법에서. 그리고 갑자기 말이야, 왜 용접 했냐? 용접 하시는 분들 기술 좋잖아요. 아주 현장에서 제일 필요한 게 용접입니다. 그거 50으로 용접해 주시면 되잖아. 현장에서 용접하시는 분이 최고예요. 시설에서. 그런 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좋다 이거지. 들어와. 용접하시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이 법이 뭐, 자, 냉동기, 보일러, 이런 펌프 설비부터 시작해서 온 망라를 다 했단 말이지. 저도 36년을, 그러면 저는 무슨 전기 자격만 아니죠? 기계 다 갖고 있죠. 소방전기, 그 다음 보일러, 위험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몰라요. 몰라.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취부해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고 떠들어대니까, 이 법이 또 2026년까지 유예도 있는 것도 있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 이 정보를 알아서 준비하고, 야, 이거 취업의 기회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욕을 안 하려고 했는 것도, 이런 공부하시는 분들이 몰라도 야, 이거 자격만 있으면 취업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 제도가. 그러려면 확 풀어야지. 몇몇을 위한, 아니면 몇몇의 돈벌이를 위한 제도면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좀 서로가 이해가 되는 법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 현장에 종류가 호텔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물류센터도 있고 업무용 빌딩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선발대, 후발대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선발대들은 주요 직책, 책임자들, 안전관리자 책임자들이 선발대로 딱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발대들 들어가면 한동안 할 일이 없어. 자, 시설관리 현장에 들어가서 인수인계 받잖아요. 인수인계 받는 차례가 있습니다. 일단 입사를 해. 어느 회사 소속이든 입사하면 그분들이 처음 들어가서 할 곳들은 우리가 근무할 사무실이 어딘가, 그 다음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지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피품 같은 게 막 많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완전 별동대처럼 시설관리 쪽에 피품도 지급도 잘 안 해줘요. 있다면은 감시실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데는 업체에서 준 그냥 기계 테이블에 의자들이 지급이 돼. 그런 데만 지금 현장 사무실이 아니잖아요. 전기 사무실도 있고 기계 사무실도 있고 등등등등 자기 사무실도 있고 책상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참 그게 열악합니다. 사무직들 책상은 착착착착 자기들이 알아서 돈 주고 사지만, 우리가 시설관리 쪽은 그냥 생일만 하는 줄 알아요. 업무하는 게 없는 줄 알아요. 그렇게 해서 비품도 잘 지급이 안 되고 모자라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시면 감리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 현장이 있잖아요. 공사 현장이 있고 또 하드급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삼성건설이다, 현대건설이다 하면 그런 건설에서 맡고 주 공사 업체가 있고, 그럼 하도급 업체들이 있고, 그럼 하도급 업체들이 많지. 뭐냐면 우리가 자동 제어 설비다, 소방 설비다, 전기 설비다 하면 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해요. 자, 그러면 인수인계 받는 차례가 어떻게 되느냐? 인수인계는 인수인계 시점부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괄적으로 넘겨주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인수해 주겠답니다. 그리고 인수하게 되면 인수인계서 사인하는 게 있고, 개별 담당별로 또 교육받는 사람 있잖아요. 자동 제어 교육받고, 전기 교육받고, 소방설비 인수받고, 이렇게 쭉쭉 하면 수량도 세고 이렇게 하면서 그 업체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면 인수서에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면 그런 거 없으면 인수서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하면 돼요. 인계인수서 하나 만들어서 가져오세요. 여러분들이 인수인계 받을 때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우리말로 하면 갑입니다. 갑. 그전에는 본 척도 안 하고, 이거 하는 사람들이야. 만약 걸찍거리는 사람처럼 취급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인수받을 때는 공사 현장하고 인수받고, 그 다음에 감리들 서류 있잖아요. 감리들 서류들도 뭐 누가 받을 사람 없으면 시설에서 받아서 어디 보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 서류는 사실 우리가 받으면 거의 썩어.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어디에 보관돼요. 예, 저는 뭐 그냥 뭐 창고에도 보관하고 그랬었는데, 감리들 서류도 많고, 도면 같은 거는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뭐 요즘은 뭐 CD 도면도 막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받아 두시면 좋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설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도면을 많이 볼 일은 없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받을 것들 매뉴얼, 그 다음 설비 매뉴얼도 쫙 받고, 그럼 사실상 그것이 실제 업무하면서 걷어보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가끔 뭐 있을까 말까 해요. 여러분들이 인수위 받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 소방 설비, 자동 제어 설비 어떤 설명들을 해주지 않습니까? 뭐 냉난방 설비다 막 여러 가지 설명해주면, 설명해도 잘 몰라. 그러니까 항상 핸드폰으로 찍겠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좀 찍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다 찍게 해줍니다. 찍어서 빨리 그걸 보관하시라고. 개별적으로. 왜냐면 모르잖아요. 자기도 다 까먹어 버리잖아. 인수 받을 때 막 설명해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인수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알아야 그 준비를 하잖아요. 인수 받으면서 그냥 하다가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사인해 주세요. 그럼 가버리면 생전 뭐 오지도 않고 통화도 잘 안 되고 바쁘잖아요. 그분들은 공사하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현장 사무실 같은 거 만약 철수하게 되면 그런 비품 같은 거 좀 도와주라면 도와주기도 해서, 비품 같은 거 있으면 좀 얻을 수 있는 건 좀 얻으세요. 그렇게 해서 기뉴이 쓰시고, 그 다음에 자재, 잉여 자재들을 넘겨주고 갑니다. 어느 정도 넘겨주고 가고, 그 다음 기본 공구 넘겨주는 것은 수변전 설비, 발전 설비 같은 거는 기본 공구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기본 공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시설 관리가 큰 곳은 분야별로 전기 기계가 딱 나눠져 있겠죠. 전기 기계, 소방까지 나눠지는 경우는 아주 큰 현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은 전기하고 같이 편입돼서 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감시반하고 같이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공구 같은 거는 어떻게 편제가 되냐면, 공구 구입들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하고 기계 공구만 나눠져요. 그 소방 같은 경우엔 전기 공구하고 거의 같이 쓰고, 소방에서 필수 뭐 필요한 공구가 몇 개 있는 거, 뭐 소화전 돌리는 뭐 이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거는 먼저 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소방업체에 우리가 소방 설비 쭉 필요하면서 업체에서 인수인계 할 수 있는 공구들이 뭐 있냐 물어보셔야 돼. 물어보시고 인수인계, 그럼 없습니다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챙기시고. 그래서 공구는 급하지 않아요. 공구는 우리가 인수인계 때부터 공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인수인계 받으면서 유지하면서 공구들을 준비하시면 되고, 인수인계 시점에 공구, 일단 기본 공구 막 뭐 급하시면 벤치, 드라이버, 테스트하기, 멀티 테스트, 후크메다 정도, 그 다음에 뭐 전류계 하나, 이 정도로 하시면 되고, 기계에 뭐 몽기부터 기계에 뭐 그런 그 공구들 있을 거야, 리스트. 그래서 혹시 공구들 리스트 없는 분들은 이데라에 얘기하시면 그냥 현장에서 쓰는 공구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규 현장 가시면 제일 떨리는 부분들이 막 모르실 경우에는, 야, 저 업체하고 어떻게 대응하지? 감리하고 어떻게 대응하지?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응할 사항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수인계 할 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오기도 하고, 왜냐면 그냥은 못 가거든요. 다 사인해줘야 가거든. 사인해줘야, 담당들 사인도 해줘야, 인수 받았다는 사인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밟는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 시점에는 어쩌면 좀 설명 들을 때는 바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시설 관리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근무할 현장을 지금 주야 근무하고 바로 막 근무해야 되거든요. 살아있으니까. 전기도 살아있고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은 교대 근무자들 하면은 뭐 책임자로 가시면 빨리 그 이불 같은 것도 챙겨서, 근무들 뭐 먹는 식당도 잘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는 거,
뭐 그 다음에 자는 걸 휴식이라 하지. 휴식 부분도 어떻게 되는지 다 확인들 해서 그냥 책임자 되면 복지 부분에 더 빨리 챙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 관리자쯤 되면은 자기 분야의 설비 운영을 하고, 유지 관리인데 일단 감시 운영이잖아요. 감시 운전 부분에서 빨리 챙기셔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하고, 그래서 이 동영상을 딱 찍어 놓으면 까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두 번 설명해 달라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해가지고, 일단 운전하고 운영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뭐 바쁘게 하지 마세요. 뭐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니까. 세월 이야기입니다. 시설 관리는 세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처음 먼저 가신 분들은 인수인계 설명부터 받고 자기가 많이 돌아볼 수가 있잖아요. 뭐 아직 기간 아닌 때는 뭐 이리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여유 시간 갖고, 잘 모르는 부분들은 뭐 유튜브도 이렇게 보시면 뭐 그런 영상도 좀 있을 거고, 요새는 유튜브가 개인의 개성도 많이 표출하지만 우리한테 도움 많이 주지 않습니까? 유튜브에서 웬만한 건 다 구할 수 있잖아요. 즉 지식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전처럼 정보가 아니면 모르는 게 많아서 근무가 힘들다 하던 때는 이제 많이 지났다고 보고, 현장에서 가서 안정되려고 하면 자기가 빨리 그 현장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유 있게 처신하시면 돼요. 항상 시설 관리가 제일 좋은 점이 뭡니까? 아침에 가면 커피 한 잔 쫙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운전부터 설 준비하고, 오후 되면은 점검 정비할 거 있으면 오후에 계획 잡아서 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현장애들은 하자 부분이, 그 하자 팀들이 막 남아있잖아요. 웬 뭐 그렇게 건물을 잘 지은 것 같은데 하자가 그리 많냐고. 하자 많습니다. 설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하자 잡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일인데, 뭐 초창기에 다 잡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라든가 뭐 소방설비, 전기설비들이 2년, 3년씩 거의 다 하자가 잡혀요. 1년짜리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기 때문에 그 하자 기간이 2년 이상 충분히 다 잡히니까, 뭐 문제 있으면 하자 기간 동안은 착착 부르면 잘 와요. 와서 잘 해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단 우리가 힘든 부분들이 뭐냐면 누수되는 거. 누수 없는 현장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물이 잘 지어져도 누수가 생겨요. 그래서 누수됐을 때 하자 처리를 요구를 해가지고 하자 기간 내에, 누수가 3년 정도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얼어 터지는 것들. 겨울 되면 얼어 터지잖아요. 여름엔 큰 문제 없어요. 겨울 되면 스프링쿨러라든가 소화전 앵글밸브 같은 데도 얼어 터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냉각, 아주 추운 부분에서 접하는 부분이 있나, 이런 부분도 한번 관리하면서 살펴보시고. 왜냐면 그런 걸 안 해보면 팍팍 얼어 터져요. FCU, 창가 FCU 있잖아요.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냥 터져버립니다. 난방 잘 나오던 FCU가 창문 열려버리는 순간 퇴근해버리면 FCU가 얼어 터져요. FCU의 코일이 얼어 터지면서 뭐 혹 튀어나온 것처럼 튀어나오면서 터져버리면 밤새 물 새고 몇 개 층에 그냥 물이 침수될 정도로 물이 새버립니다. 그런 아주 난감한 결과들이 많으니까, 시설관리 현장은 어떤 사후관리, 즉 우리가 업무 인수 인계해서 가면서 이제 터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경험 많은 사람이 있으면 미리 그런 걸 예상을 해서 이제 단돌이 한다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소방 부분인 경우에는 우리가 화재 취약 지역이 있나, 그 다음에 했을 때 화재 경보기가 오동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꾸 화재 경보기가 오동작하면 상주 근무자가 있는 데서는 못 고치면 방법이 없을 때는 임시 이제 지구경종 잡아놓고 근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그렇다고 뭐 무장 법에서 뭐 잡으면 안 됩니다. 방법 없잖아요. 계속 물려대면서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경북이 잡고, 그다음 어떤 회로의 문제가 있어. 어느 구역에서 잡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역을 일단 빼놓고, 그 구역에서 빼놓고 일단 다른 구역은 살려놓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잡을 때까지. 그리고 일지에 다 써야지. 그렇게 여러여러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해서 일지에 다 써놓고 그렇게 하면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 100% 완벽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0% 완벽한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보고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고하고, 이제 그래서 인수인계 시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관리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유지 관리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는 중간 관리자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 문제가 있을 때는 딱 보고서, 아니면 의견서, 보고서, 이런 고장 보고서, 사고 보고서에서 딱딱딱딱 보고를 해 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보고를 해 놔야 돼. 일지만 써놓으면 안 돼요. 일지 써놔서 우리끼리 아는 거는 일지고, 그 다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보고서가 일지로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일지로 최종 사인하는 분이 책임질 뿐이면 그분까지 일지에 딱 써놓으면 어떠한 부분이 고장났다, 어떠한 부분이 했다, 이제 어떠한 일을 했다, 일을 한 거, 업체가 다녀왔다, 이런 부분을 잘 써서 유지 관리를 하시면 그런 게 유지 관리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뭐 기계 성능 유지 관리다, 그 사실은요, 현장을 진짜 여러분 집에 유지 관리하면 매일 봅니까? 아니잖아요. 고장나면 고치고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법이라는 거는 말로 막 만들어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잖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하시는 분 중에서 신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혹시 어떤 거 잘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이디라 이메일로 요청하시고, 정 모를 때는 제 전화번호가 이제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화번호로 해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냥 그만뒀으면 거기 가서 같이 일용직이라도 근무하면 도와드릴 텐데, 그렇지 못하고, 현장 인수인계 경험이 아주 큰 현장부터, 수만 평부터 시작해서, 수천 평까지 다, 제가 인수 부문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업무용 빌딩도 받아봤고, 학교도 받아보고, 오피스텔도 받아보고, 아파트도 인수인계를 다 받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